네. 다음번에 김진애 대표님한테 수학 조기 교육에 대한 로드맵 이런 거 한번 좀 딱 들으시면 그런 게 있어요? 방법이 먹는 학교 있어요?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학 조기 교육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나 수학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조기 수학 공부의 개념으로 수학은 아니지만 들어야 되는 수업을 추천해 주신다면 1번 일단 연산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연산. 우리가 지나치게 연산을 많이 강조하다 보면 앞에 사고하는 과정이 좀 소외될 수 있기 때문에 연산보다는 앞에 사고력을 많이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된 활동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는 하지만 수학은 어쨌든 수체계의 기호화 그리고 수체계의 어쨌든 흐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소위 가장 기본적인 사칙 연산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 우리가 그 나눗셈도 배우고 곱셈도 배우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연산이 좀 정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습관이 좀 잘못 들여서 사실 모르는 걸 그냥 알려주는 건 굉장히 쉬운 학생인데 덧셈 뺄셈 덜렁덜렁거리고 이거는 습관을 교정 잡는 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사실 선생님이 무언가 이거를 개념을 혹은 공식을 알려줬다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렸을 때부터 정확하게 습관을 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수학이 정말 덜렁거리면 그치. 사실 영어 하나 빼고 썼다든지 우리는 뭐 영어 할 때는 뭐 단어를 뭐 좀 잘못 얘기해도 다 그래서 문제고 그냥 그 거시기야라고 해서 다 알아들어요. 뛰노바라니 오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나름 수학도 하나의 논리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 흐름의 정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연산이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좀 되어줘야 된다. 수학을 위해서도 저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책 이해 못하면 안 되니까. 그치, 문제를 이해 못하기도 하고 국어, 영어,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과목이 사실은 대학 가기 위해서 중요한 과목이 막 수학 얘기하지만 국어가 사실 제일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국어가 제일 중요해. 왜냐면 이 그 국영수 밑에 그 국어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게 되어 있어야 사실 국내 환경에서는 영어가 잘 될 가능성도 대단히 맞아요. 네, 그건 확실해요. 네. 네. 그리고 그래서 국어, 독서 세 번째. 세 번째가 활용 문제를 기반으로 한 사고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건 무슨 수업을 들어요? 이게 무슨 수업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학제가 이렇게 점점 개편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속의 수학이라고 해서 이거 수학 어디다 배워? 이거 대학 가면 때려치우는 과목 아니야? 이거 필요도 없는 거 이거 뭐하러 배워?가 아니라 실생활에 어떻게 응용되고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실제 실생활과 관련해서 연관된 그런 내용으로 수학을 이해한다면 지금처럼 딱딱하지 않고 훨씬 더 활용적이고 재미있는 학문이 될 수 있어요. 외국에 가면 외국의 수학책 보셨나요? 11학년, 12학년 책 보면 이렇게 두꺼워요. 앞에 사실 서술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 이게 이런 데 쓰이고 저런 데 쓰이고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이제 배워봅시다 라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수학책을 피면 바로 공식부터 나오니까 도대체 이걸 갖다가 어디다 써먹는지를 갖다 알 수 없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왜 고등학교 가게 되면 더 심해요. 이게 시그마 리미트 막 로그 막 나오는데 영어 같은데 답은 또 숫자로 나오는 뭐 이제 이런 난감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 영어인 줄 알았어요 여기. 네. 근데 이게 듣는 지금 청자들의 입장에서 그렇게 궁금한 소재일까요? 궁금하죠. 그래요? 아는 사람은 이게 궁금할까지만 모르는 사람은 궁금한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은 조기 유학, 조기 영어 수업 이런 건 익숙하니까 영어 유치원 그런데 이제 수학 그러면 수학책을 미리 가르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하고 나서 뭘 배워야 되는데 국가별로 커리큘럼이 다르기는 한데요. 보통 이제 영어라고 하는 것과 수학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영어는 생활 영어라고 그래서 어쨌든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이 가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라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우고 3학년 때 뭐 배우고 사실 하나의 룰과 같은 커리큘럼을 딱 정해놨거든요. 근데 보통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가 별로 없죠.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는 뭐 미국식 영어다 영국식 영어다 아니면 활용 영어다 뭐 문법 중심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수학은 사실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가 수학을 잘해 못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영어 단어를 구사하느냐 뭐 이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수학을 잘해 못해가 어느 학년 거 아니야 중학교 과정을 나가고 있냐 고등학교 과정을 나가고 있냐라고 하는 이게 과정이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내 포지셔닝이 여기인지 그래서 비교하게 되는 거지. 맞아. 친구들끼리 모여서 엄마들끼리 모여서 너 몇 학년 그렇지 이렇게 너 몇 학년 거에? 그러면은
집에 가서 우리 아이들 또 막 학대시키고 그럽니다. 네, 너 옆집에는 뭐 나간대더라 막 이러면서. 선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통상적으로 국가가 정해놓은 그 과정보다 빨리 그 과정을 익히고 습득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선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수학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는 지금 정규 영어 교육 과정이 3학년부터 편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네. 초등학교 학생들의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선행학습 금지법이라고 해서 영어를 못 배우게 돼요. 다 하잖아요. 근데 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하게 되면 첫 번째로 사교육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고 과열되고 뭐 등급 간 경쟁 혹은 학습에 대한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높아진다. 행복 지수가 떨어진다.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배우는 것도 다 단계적으로 정해놓고 그보다 빨리 나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좀 막아놓은 측면이 좀 없지 않아 있죠. 나는 근데 그게 법으로 되지 않을 거냐. 근본적으로 인간 많은 나라는 인간 수가 사람이 많은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수가 많아. 직업 수에 비해서 사람 수가 많아. 그럼 이쪽엔 경쟁이란 게 있을 수밖에 없고. 덴마크 뭐 핀란드 우리도 가면 그렇게 교육 안 해요. 거기 일자리 하나당 사람 하나니까. 원장님 화내셨어요. 근데 아니 일자리 하나당 사람 12명 20명인데 빨리 하지 마라. 그럼 너무 우리 심하게 하지 마라. 수현 법적으로. 대표님 말씀대로 자 그럼 지금 취업을 해야 되는 많은 청년들을 핀란드로 보내면 돼요 그러면? 아니 다 타셔야 뭐. 아카데미 와야죠. 아니 법적으로 그 규제한다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근본적으로 사회 체제가 일자리 하나에 애들은 지금 애들이 그러네. 10명인데 경쟁하지 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그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야?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세금. 자,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교육의 의무. 또 마지막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자, 나네. 이렇게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뭐 합니까? 노동의 의무가 있죠.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의무이자 권리인 거야. 4대 의무이자 권리이다 보니까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재와 같은 성격이 좀 있는 거죠. 갑자기 사회 시간이 그러다 된 것 같은 보니까 느낌이네요. 공공재와 같은 성격이 있다 보니까 약간의 평등권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게 이제 교육 분야예요. 네.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 때 벌써 영어를 시작한다. 조기교육 갔다고 해외 갔다 온다. 라고 하게 되면 사실 사교육 유발 효과 1위 과목이 뭐야? 영어죠. 영어. 그 다음에 2위가 수학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영어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격차가 많이 벌어질 수 있다. 생각이 나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게 아프리카에 가서 많이 핀란드 느껴요, 교육 체제를 논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그 입장에서 그 대변을 해줬다. 나는 개인의 입장에 대변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청년 시대 취업 백수들과 살다 보니까 제일 잘 되셨잖아요, 근데. 제일 잘 되셨잖아요. 두 번째 질문은 뭐였어요?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의사님, 나는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에 남고 싶은가? 있으세요?